네, 이제 단환점을 돌았죠. 저희가 총 16개 팀에 대한 이제 시즌 프리뷰를 정리를 했고, 이제 16팀이 딱 남았는데, NFC 남부지구 팀들부터 또 이제 열심히 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팀은 역시나 캐롤라이나 팬서스죠. 지난 시즌에 2승 15패 기록을 하면서, 뭐, 리그에서 가장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성적을 기록을 했었던 팬서스였습니다. 사실 이제, 캠 뉴튼 시대 이후에 주전 쿼터백들이 계속해서 이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그런 이제 좋지 못한 그런 시간들이 좀 길었죠. 그러면서 쿼터백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좀 많았었던 팬서스였고 결국 이제 지난 시즌을 앞두고 드래프트에서 트레이드업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라이스 영이라는 선수를 지명을 했었는데 뭐 조금 전에도 성적을 말씀드렸지만 정말 처참한 성적을 지난 시즌에 기록을 했죠. 음. 그러니까 사실 펜서스 오펜스진 전체의 역량이 이제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뭐 브라이스 형 혼자서만 못해서 2승밖에 못한 거는 아닙니다. 예, 음, 전체적인 이제 모든 선수단, 그다음에 이제 구단의 책임이었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1번 픽이었던 브라이스 형도 어떤 자신의 뭐 이게 쏟아지는 어떤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했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뭐 기록을 좀 살펴보기 전에 뭐 일단 전체적인 경기 과정에 대한 좀 소감을 말씀드려 보면 뭐 일단 득점을 내는 거는 좀 차치하고서 뭐한 음, 번의 퍼스트 다운을 갱신하거나 그냥 전체적으로 공격을 풀어가는 것 자체가 좀 뭐 삐걱거리고 좀 어려워 보였다, 좀 힘겨워 보였다라는 느낌이 뭐 개인적으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숫자로도 좀 나타나는데 16경기 선발 출전해서 2승 14패를 거뒀고 패스 성공률이 일단 60%가 안 되고 패싱 야드도 3,000 패싱 야드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음, 터치다운이 11개, 인터셉션이 10개니까 이 터치다운 대 인터셉션 비율도 뭐 거의 최하위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음. 색은 62개나 허용하면서 리그에서 가장 두 번째로 많았던 또 허용이 있었고 패스 시도당 전진 야드도 지금 5.5야드밖에 되질 않았는데 이것도 거의 최하위권이에요. 그리고 뭐 패서 레이팅도 평균 73점 정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을 다 살펴봐도 그래도 이거는 좋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 데뷔 시즌 성적표가 좋지 않았다라고 이제 요약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더 절망적인 것은 그거죠. 이제 브라이스 형을 뽑기 위해서 올해 1라운드 픽까지 이제 희생을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전체 1번 픽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것이 이제 베어스에게 선물이 됐으니까 베어스의 이제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뽑을 기회만 결국 준 셈이다. 네, 이렇게 좀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절망적인 포인트는 그런 거죠. CJ 스트라우드가 못하기로 했으면, 그랬으면 이 브라이스 영 선수가 잘 못했던 부분이 그렇게까지 이제 비교가 되진 않았을 텐데, 사실은 이제 CJ 스트라우드는 지난 시즌에 정말 이 텍산스의 소년 가장 역할을 잘 해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더욱더 비교가 되다 보니까 브라이스 영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뽑은 건 뽑은 거잖아요. 지금 와서 이제 후회를 해봐야 바꿀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펜서스로서는 가장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그게 데이비 테퍼 구단주 하에서는 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올 시즌을 앞두고 다시 이제 그 감독과 단장이 갈려 나갔습니다. 프랭크 라이크 감독이 물러났고 뭐 경질을 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스카 피터러 단장 역시도 이제 경질을 당했는데 사실 이제 어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시즌 그 드래프트를 앞두고 코칭 스텝 쪽에서는 CJ 스트라우드를 뽑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어, 데이비 테퍼 구단주가 브라이스 영을 밀면서 뭐 전주가 미는데 가야지 해서 이제 브라이스 영을 뽑았던 걸로 제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결국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구단주인데
구단주가 본인을 해임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그러면서 이제 감독과 단장을 모두 경질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상 좀 뭐 액바지 모녀 마냥 예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것이 글쎄요. 이게 뭐 라이크 감독도 그렇고 스캇 피터러 단장도 그렇고 운영을 잘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인제 굵직굵직한 결정들에 대해서는 데이비 테포 구단주가 계속해서 개입을 해서 본인의 어떤 취향대로 팀을 운영을 하잖아요. 물론 구단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결과들이 좋지 않게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사실은 인제 그 예전에 저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좋은 리더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 Shut the fuck up, pay up.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 드러내지 않고 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믿어 주고 든든하게 지원을 해 주고 돈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지금 어 글쎄요. 데이비 테포 구단주는 셋 다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 봅니다. 이제 그 구장의 리모델링 계획은 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음. 이 샬럿 시와 이제 펜서스가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나눠 내면서 이 지금 약간 노후화된 구장을 이제 리모델링하는 그런 작업에 이제 착수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좀 좋은 뭐 행보라고 생각은 되지만 음. 그러니까 이제 구단주 역할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프라 개선에 좀 집중하고 어떤 음. 선수를 뽑고 육성하고 뭐 기용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그런 걸 하기 위한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음. 것들 이제 결국 단장, 뭐 감독, 코칭 스태프들의 역할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좀 권한을 주고 좀 믿어주고 뭐 그다음에 좋지 않으면 책임을 묻는 뭐 이런 음. 것들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더 나은 뭐 의사결정 방식이다라고 이제 저도 좀 생각이 들고 뭐 사람들이 바뀌었으니까 예, 그런 음. 새로운 인물들에 대해서 좀 이제 조명을 해 보면 댄 모건이라는 인물이 이제 단장으로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이 내부 사람은 이제 외부에서 뭐 데려온 사람은 아니고 2021 시즌부터 팀의 어시스턴트 GM을 맡고 있었던 인물을 이제 승격을 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 이 모건 자체가 이제 펜서스와 이제 인연이 깊은 인물인데 2001년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1번으로 펜서스에서 데뷔를 했던 프랜차이즈 이제 선수 출신이에요. 이제 당시에 이제 라인베커 포지션으로 한 7년 정도 이제 펜서스에서 선수 생활을 했었고 음. 2003년에 이제 팀의 첫 슈퍼볼 진출을 함께 했었던 뭐 인물, 그다음에 2004 시즌에는 프로볼에도 뽑히기도 했을 정도로 나름 또 성과들을 냈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2007년에 좀 큰 부상을 당하면서 2008년에 이제 세인츠로 이적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부상을 이겨내질 못하고 세인츠에서는 한 스냅도 뛰지 못하고 은퇴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펜서스에서만 사실상 뭐 뛰었던 뭐 원클럽맨이었다 이렇게 해도 뭐 크게 이상하지는 않은 이제 그런 선수 커리어를 가진 인물입니다. 은퇴한 이후에는 인제 시애틀에서 스카우트로 인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을 했었던 이 댄 모건이었는데 빌스를 거쳐서 결국 인제 펜서스에서 프런트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인제 내부 승격으로 이제 단장까지 올라왔고 글쎄요. 뭐 결국은 인제 댄 모건이 얼마나 본인의 의견을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데이비 테포 구단주에게 잘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설득을 하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 보고요. 감독은 어 템파베이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였던 데이브 카날레스를 선임을 했습니다. 뭐 지구 라이벌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데리고 왔고 카날레스는 이제 프로 선수로서의 커리어는 없는 사람인데 대학 시절까지는 인제 뭐 풋볼 선수로 뛰었었고 20대 중반부터 코칭을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코칭 시작이 빨랐어요. 그래서 인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코치를 하다가 2010년에 이제 시애틀에서 처음으로 프로 코칭을 시작을 했었고 이후 이제 시애틀에서 13년 동안 또 코칭을 하면서 뭐 슈퍼볼 우승도 해봤었고 결국 이제 와이드 리시버 코치, 쿼터백 코치, 그 패싱 게임 코디네이터 이런 다양한 이제 또 역할들을 맡아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바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2023년에 템파베이로 이제 팀을 옮겨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이제 처음 맡았는데 뭐 아시겠지만 바로 대박이 났죠. 예, 사실 하위권이라고 분류가 됐던 템파베이가 지구 우승, 그다음에 플레이오프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디비저널 라운드까지 갔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성과들을 좀 인정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1년 만에 또 바로 감독으로 이제 뭐 승진을 했다? 뭐 팀을 옮기기는 했지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댄 모건과 데이브 카넬레스의 접점은 이제 시애틀 시절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죠. 예, 그때 한 팀에 있으면서 뭐 서로가 서로를 좀 좋게 생각했던 관계가 아니었을까. 예, 그래서 댄 모건이 단장이 되면서 이제 카넬레스를 이제 한번 부른 뭐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고 이 카날레스의 이력을 한 줄로만 요약을 하면 쿼터백 부활 전문가라고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재밌는 이력들이 좀 있었습니다. 음. 일단 이제 첫 번째 그 갱생은 지노 스미스였죠. 지노 스미스가 사실은 선발 쿼터백감은 아니지라는 그런 평가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던 그런 선수인데 어, 정말 이제 재작년 시즌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어, 컴백 플레이 오브 더 이어에도 선정이 됐었고 그리고 MVP 투표 9위까지 올랐었던 그런 성공적인 시즌을 만들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 선수를 또 다시 이제 개조를 시켰던 게 바로 이 카날레스였고 지난 시즌에 이제 이 지구 라이벌이었던 템파베이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베이커 메이필드를 또 한번 갱생을 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베이커 메이필드가 지난 시즌에 이제 처음으로 4,000야드를 넘기면서 사실 이제 좀 내리막길을 타고 있던 커리어를 반전시키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재작년에 지노 스미스, 작년에 베이커 메이필드.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올해 브라이스 영을 좀 더 한 단계 스텝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또 이 팬서스 팬분들은 많이들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펜서스가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당장 플레이오프나 뭐 슈퍼볼 우승에 도전하기보다는 일단 브라이스 영을 위한 좀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성하고 브라이스 영의 경기력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뭐 단계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데이브 카날레스가 가진 이력서는 굉장히 좀 펜서스에게는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날레스가 감독 경험이 없었다는 점은 분명히 리스크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 팀 자체가 지금 워낙 좀 허술한 게 많고 좀 고쳐나갈 부분이 많은데 이 카날레스는 어떻게 보면 공격 쪽, 이제 쿼터백 쪽에 이제 전문가란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수비나 다른 포지션에도 분명히 전체적으로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하는 사람인데 음, 이 감독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런 것까지 다 해낼 수 있겠느냐. 물론 뭐 같이 하는 코칭 스태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감독으로서의 자리가 좀 이제 굉장히 무겁고 이제 책임이 막중한 자리인데 그런 부분까지 다 잘해낼 수 있겠느냐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선수단의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제 주전 쿼터백 브라이스 영 그리고 이제 백업 앤디 달튼 체제는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올해 언드래프티드 루키로 잭 플럼머라는 선수를 이제 추가하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만 있었던 이제 쿼터백 진영이었고 어 러닝백 쪽에 대한 이제 변화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추바 허버드와 마일스 샌더스의 올해 이제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46번 픽으로 텍사스 대학 출신의 조나단 브룩스라는 선수를 추가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시애틀에서 뛰었었던 라샤드 페니까지 이제 FA로 영입을 하면서 또 러닝백의 뎁스를 좀 갖춘 펜서스가 되겠습니다. 음. 사실 저는 이제 이상적인 그림은
이거는 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일스 샌더스를 뭐 장기 계약, 그다음에 또 많은 돈을 주고 데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마일스 샌더스가 주전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주고 추바 허바드가 이제 건실한 백업으로 이제 잘 버텨준다면 사실 이렇게 2라운드처럼 높은 그 드래프트 픽을 러닝백에 쓸 필요는 없거든요. 음, 근데 이제 지난 시즌을 돌이켜 보면 결국 마일스 샌더스가 기대했던 퍼포먼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좀 고육지책이 나왔다? 네, 저는 좀 그렇게 보여져요. 실제로 네. 샌더스가 22시즌에 이글스에서 1270야드 정도의 11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지난 시즌 팬서스에서 432 러싱 야드 1개 러싱 터치다운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야드 기준으로. 그래서 사실 뭐 펜서스 이적 당시에도 일단은 팀이 더 약해졌고 좀 환경이 좋지 않아졌기 때문에 이글스 시절만큼의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은 나는데 그게 이 정도로 떨어지는 걸 예상하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펜서스 구단도 결국 샌더스에 대한 좀 실망이 컸다. 네, 그래서 좀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현지에서는 지금 샌더스가 뭐 트레이드 혹은 뭐 방출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일단 이제 뽑은 게 어, 브룩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브룩스 선수가 이제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먼저 뽑힌 러닝백이었습니다. 그 대학 시절에 이제 퍼포먼스를 보면 지난 시즌에 마지막 세 경기를 십자인대 부상 때문에 뛰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187번의 러싱 시도 만에 1139 러싱 야드 그리고 이 러싱 터치다운을 10개를 기록을 했을 정도로 굉장한 폭발력을 갖고 있고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가 이번에 드래프트에서도 좀 드러납니다. 지난 시즌에 십자인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 지명 순위가 보통 좀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 선수가 가장 먼저 지명이 된 러닝백이라는 부분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음. 그리고 이제 댄 모건 단장도 결국 브룩스가 엔드존을 통과할 수 있는 어떤 득점력을 가진 러닝백이라는 점에 높게 평가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었고 뭐 전체적인 경기 필름을 통한 이제 스카우팅 리포트를 살펴보면 뭐 상대 태클을 좀 벗겨내는 능력도 좋고 뭐 빅플레이를 만들어내는데 특장점이 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번을 채 달리지 않았는데 1100야드를 넘겼으니까 이 러싱 시도당 전진 야드가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마일스 샌더스가 뭐 트레이드가 결국에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 큐바 허바드와 결국에는 이제 좀 원투펀치를 이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 뭐 러싱 공격이 이제 확실한 이제 옵션이 되면 이 쿼터백 브라이스 영도 확실히 좀 의지할 만한 뭐 곳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네, 분명히 영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리시버 쪽에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DJ 차크 선수가 팀을 떠났고 그 피츠버그와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디온테 존슨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덤 틸런의 파트너를 맞춰줬고 드래프트 1라운드 마지막 순번이었던 32번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출신의 제이비어 레제트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음. 디온테 존슨이 사실 21시즌에 굉장히 좋았어요. 100개 이상의 리셉션, 1000 리시빙 야드를 넘기면서 전성기를 좀 맞는가 했지만 사실 케니 피켓과 함께했던 두 시즌이 이제 다소 좀 기록이 내려갔던 이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는 리그에서도 여전히 손꼽히는 이제 그런 리시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난 시즌 펜서스에 좀 빈약했던 리시버진을 감안하면 어쨌든 플러스 요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고 이제 제비어 레제트 같은 경우에는 체격과 스피드를 고루 갖춘 좀 다재다능한 유형의 리시버다라고 좀 소개를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특히 이 장거리를 날아오는 패스를 이제 수비와의 어떤 접촉이 있는 어떤 컨테스트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따내는 능력이 좀 탁월하다. 그다음에 뭐 제스윕 같은 이제 변칙적인 좀 공격 전술에서도 좀 활용도가 높고 스페셜 팀에서 리터너로서도 좀 한번 써볼 만한 선수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이제 선수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음. 다만 이제 라우트 러닝이라던가 뭐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에서 이제 그 상대 수비를 좀 이겨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들도 있는데 뭐 어쨌든 이제 프로 무대에서 어떻게 뛰는지를 한번 지켜봐야겠죠. 음, 그리고 이제 그 리시버 쪽에 꽤나 좀 투자가 됐는데 타이트엔드 쪽은 기존에 있었던 이제 헤이든 하스트 선수가 사실은 좀 만족스럽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면서 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 4라운드에서 자테이비언 샌더스 선수를 이제 지명을 하면서 이 공백을 메웠는데 기존에 있던 이제 그 터미 트램블 선수가 패스 캐치에 좀 특장점이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샌더스가 대학 시절에 2년 동안 99번의 캐치에 1295야드를 잡아낸 그런 이력이 있는 걸 봐서는 어, 이 선수가 이 트래비스 켈시처럼 타이트엔드지만 리시빙 상황에서 좀 리시버로 역할하는 그런 경우가 조금 더 많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선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러니까 패스 캐치 옵션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 샌더스가 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오펜시브 라인에도 좀 변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양쪽 태클은 이제 이쿼누 그다음에 타일러 모트는 이제 그대로 남아 있고 이제 가드와 센터 쪽에 이제 변화를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음,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양쪽 가드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면서 이 브라이스 영을 보호하고 뭐 러싱 게임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예, 그런데 좀 많은 신경을 썼던 펜서스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돈을 많이 투자를 했죠. 로버트 헌트에게 이제 5년 1억 달러를 안겨줬고, 어, 그리고 이제 데미안 루이스에게 이제 4년 5,300만 달러를 줬거든요. 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인테리어 쪽에 대한 가치도 같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조금 이제 많은 돈이 투자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왜 축구 선수들이 요즘에 이제 어 사우디 가서 돈 좀 벌어야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게 어차피 선수들은 두 가지거든요. 우승을 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사실 우승은 명예지만 돈은 이제 그 현실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할 수는 없는데 이 약팀에서 이제 선수들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야 우승하자.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못 주는데 우리 우승 도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어떤 그 동기부여라던가 그러니까 팀에 합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펜서스 같은 팀들은 사실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을 영입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다른 팀들에 비해서 돈을 훨씬 더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이제 브라이스 영에 대한 프로텍션이라든지 러싱 상황에서 이제 그 러싱 레인을 열어주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오라인이 좀 부족한 모습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보강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부분은 좀 크게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다만 이 선수들이 이제 많은 돈을 좀 받게 된 만큼 어, 전반적인 어떤 그 향후 몇 년 동안의 어떤 팀 뎁스의 퀄리티 자체는 전반적으로 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게 그런 거거든요. 이 선수를 이 정도를 주고 데려? 야, 나도 저만큼은 받아야지. 라는 마음들이 사실은 안 생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페이롤이 좀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정작 좀 필요한 포지션에 나중에 이 영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캡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 역시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좀 아쉽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음. 그리고 이제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가드로 뛰고 있던 오스틴 코벳이 센터로 옮겨서 좀 또 경기를 소화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오펜시브 라인에 대한 보강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는 했으니까 예, 이것이 이제 공격 전체적인
이제 뭐 스킬 플레이어나 쿼터백 쪽에 이제 좀 편안한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펜서스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수비 쪽으로 옮겨가 보면 이제 결국에는 브라이언 번즈를 트레이드로 내보냈다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력 선수가 이제 팀을 떠난 것 자체도 굉장히 아쉽지만 그 뭐 보낼 때 보내더라도 이제 대가를 좀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번 번즈의 트레이드에서는 이제 2라운드 픽 정도를 받아낸 것이 이제 뭐 최종적인 결과였어요. 근데 이제 16개월 정도 전, 그러니까 아마 한 1년 반 정도 전에 램스가 이제 1라운드 픽 2장, 2라운드 픽 1장을 제시하면서 번즈를 데려가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펜서스가 그걸 거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1년 반 만에 뭐 번즈의 가격이 이렇게 내려갔다는 것이 지금 이제 결과이기 때문에 음. 팬들로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제 물론 뭐 그 당시와 지금의 가격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번즈의 루키 계약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는 것 자체는 이제 뭐 합리적인 뭐 상황이지만 그 갭이 이제 너무 크다는 게 좀 펜서스 팬들에게 좀 아쉬운 대목일 것 같고 결국에는 번즈를 1년 반 정도 더 데리고 있었지만 팀이 성적이 나지를 않았잖아요. 번즈가 음. 있으나 없으나 별 지금 성적에는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럴 거면 그냥 팔고 약간 조금 더 힘든 시간을 보내더라도 좀 미래를 도모하는 픽들을 좀 뽑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인 거죠. 네. 어, 사실은 이제 그 제가 잠깐 찾아봤던 게 뭐였냐면 LA 램스의 올해 그리고 이제 작년 드래프트에서의 픽 순위였거든요. 올해 19번이었고 작년에 6번을 갖고 있었던 램스였기 때문에 글쎄요. 1라운드 2장에 2라운드 1장이면 개꿀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 글쎄요. 그때 안 팔고 지금 이걸 받고 팔았다는 건 어 제가 만약에 이 펜서스의 팬이라면 납득하기 좀 어렵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음. 그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부 자원들을 또 지키려는 노력 자체도 있기는 했어요. 뭐 데릭 음. 브라운 같은 선수에게 이제 4년 9,600만 달러를 주면서 이제 붙잡기는 했는데 뭐 그 외에도 이제 이터 그로스 마토스, 뭐 프랭키 루브 같은 선수들은 결국에는 팀을 떠났거든요. 네, 그러면서 분명히 좀 손실들이 있었고 대신에 이제 좀 영입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디펜시브 라인맨 에이션 로빈슨을 3년 2,250만 달러, DJ 원엄 이 라인베커를 2년 1,250만 달러, 조시 주얼 3년 1,875만 달러, 그다음에 이제 자데비언 클라운이 2년 2천만 달러.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수비진의 구색을 갖추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네, 근데 음. 결국에 전체적인 뎁스 차트를 봤을 때 상대 입장에서 브라이언 번스 같은 좀 위협을 느끼는 확실한 에이스는 좀 보이질 않는다. 예. 음. 요것이 결국에는 시즌 전체적인 퍼포먼스에서는 약간의 저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사실은 이제 뭐 에이스는 없죠. 전반적으로 이제 뭐 준척급 요런 정도의 인제 성적을 기록했던 선수들을 인제 영입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거죠. 왜 야구에서 특히나 이제 KBO 무대에서 외국인 타자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 상대 투수들이 좀 압박감을 느껴야 된다. 음, 혹은 상대 에이스가 마운드에 올랐을 때 특히 외국인 투수가 마운드에 올랐을 때 타자들이 타석에 들어설 때 압박감을 느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압박감을 주는 선수가 여기에 있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나마 이제 클라우니 선수가 지난 시즌에 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부분은 레이븐스에서 뛰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상승 효과를 좀 누렸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동반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좀 누렸다라고 봐야 되면 올 시즌에 저만큼의 성적을 기록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 어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춘 것까지는 잘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확실하게 상대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건 역시나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음.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도 뭐 데인 잭슨은 2년 850만 달러, 세프티 조던 플러를 1년 525만 달러의 계약을 맺으면서 뭐 기존에 이제 좀 빠져나간 자리들을 채워 넣기는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선수들도 뭐 드라마틱하게 팀을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자원들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결국에는 이제 데뷔 초반에 임팩트를 보여줬지만 이후에 좀 부상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좀 힘든 시간을 보냈던 이 코너백 제이시 호운이 이제는 좀 다시 데뷔 시즌에 좀 기대를 받던 모습으로 좀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예, 뎁스 차트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시즌보다는 팀이 좀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뭐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하고 싶은데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어 아직 물음표가 더 많은 팀이지 않나. 특히나 이제 주전 쿼터백인 브라이스 영이 올 시즌에 스텝업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뭐 5할 승률도 사실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다만 이제 그 프로풋볼이 이제 어떤 개인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코칭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신임 감독인 카널레스가 팀을 얼마나 좀 잘 조련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봐야 되는 시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든 팀의 오프시즌 행보가 브라이스 영 일병 구하기라는 목표 하에 이루어졌다. 뭐 감독 선임부터 뭐 이제 공격진에 대한 뭐 보강 이런 것까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 이 풋볼이라는 스포츠가 이제 뭐 개인 기록을 내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뭐 훈련을 엄청 하고 해서 개인 기록이 좋아지면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상대편에 나서는 팀을 이겨야만 내 기록이 좋아지는 이제 그런 이제 팀 스포츠다 보니까 다른 팀들보다 더 강해졌느냐 하면 이제 그것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음, 현실적으로는 뭐 플레이오프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고 일단 현실적으로 브라이스 영이 이제 카날레스의 어떤 관리 하에 더 좋은 쿼터백으로 성장하고 어, 펜서스를 상대하는 팀들 입장에서 우리 다음 주 펜서스 만나는데 1승 먹고 들어가겠네라는 마인드를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어, 음, 잘못했다가는 이 팀에게 우리가 업셋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경계심을 갖게 하는 그런 정도가 좀 현실적인 목표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휴스턴이 지난 시즌에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건 맞지만 그 몇 년 전까지는 휴스턴을 만난다? 그냥 1승이다라는 마인드가 리그 전체적으로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펜서스가 약간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자리에서 좀 승점 자판기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게 일단은 좀 1차적인 목표가 아닐까. 네,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네. 뭐 이제 그 리그의 새로운 승점 자판기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어, 벗어나는 것이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펜서스의 현실적인 목표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캐롤라이나 펜서스에 대한 얘기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